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이 통합 합의안을 놓고 진통을 겪어왔던 충북대학교와 교통대학교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통합으로 가는 구분응성을 넘은 셈인데요. 교통대는 어제 긴급 설명회를 열고 오늘 투표를 거쳐 충북대와 함께 보완된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통합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 신청서 제출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충북대와 교통대가 극적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유사 중복학과와 관련해 9개 학과가 청주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결혼이 발생한 정원은 충주 캠퍼스로 신규 채용할 방침입니다. 통합대학의 본부는 청주 개신 캠퍼스로 하되 충주에는 캠퍼스 총장을 두기로 했습니다. 초대 총장은 양 대학이 동수로 구성된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산학협력단 본부는 충주에, 대학원은 증평에, 라이즈 사업단 등 6개 센터는 충주 캠퍼스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16개 항의 통합 부속 합의서에 양 대학이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두 대학이 가진 강점을 극대화하여 교육과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대학 교명을 비롯한 보완된 통합 신청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구성원들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오늘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양 대학은 통합대학의 교명과 주요 쟁점 사항이 담긴 보완된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도청 본관 리모델링 사업이 생각보다 손쉽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와 함께 K-바이오스퀘어 부지 매입비 등 1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안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상임위는 김영환 지사의 내년 도정 구상 실현을 위한 예산안 모두를 받아주지 않은 채 139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도청 본관을 리모델링해 어린이 도서관과 전시관으로 활용하겠다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많은 예산과 사무공간 부족을 이유로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적지 않은 지적이 이어졌지만 내년도 146억 원의 예산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K-바이오스퀘어 부지 매입비 104억 원은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안이 올라오면서 절차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뒤 오후 예산 심사를 받은 촌국을 연출한 끝에 가까스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김 지사의 또 다른 역점 사업인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은 지난해보다 예산이 2배 넘는 14억 원이 책정됐는데 단 1억 원만 삭감됐습니다. 문화의 바다 공간 활성화 사업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김 지사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미동산에 추진하는 숲체험 연수원 사업은 24억 원의 예산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도의회 건설환경 소방위원회는 취사가 안 되는 점 등의 비효율성과 앞서 추진된 조령산 숲속의 집 등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또 유족의 공감을 아직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재난백서 제작 예산 2천만 원도 모두 삭감했습니다. 충북도는 괴산의 충북 아쿠아리움이 예상 밖의 호응을 얻음에 따라 이를 증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바닷물고기 전시관까지 구상했지만 관련 예산 7억 원 가운데 6억 5천만 원이 삭감됐고 개관 1주년 기념행사 예산도 상임위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11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북도의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분기 출산율에 비해 0.07명 증가한 것으로 전국 평균인 0.76명보다도 0.14명 높은 수치입니다. 3분기 충북의 출생아 수는 1,9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명이 증가했습니다. 증평군에 충북 최초의 다목적 목조 호텔이 들어섭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브리핑에서 윤리휴양촌의 노후 생활관을 철거하고 오는 2028년까지 국비 등 130억 원을 투입해 대강당과 다목적실 33개의 객실을 갖춘 4층 규모의 자연 친화적 목조 호텔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산림청이 주관하는 국산 목재 목조 건축 실현 사업으로 증평군은 국비 6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프로야구는 직관을 해야 제맛입니다만 한화 이글스는 매년 인심을 쓰듯 몇 경기만을 청주에 배정해 왔습니다. 어느 해는 아예 청주 야구장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치르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런 사태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전에 새 야구장이 들어서기 때문인데요. 매년 청주 야구장을 보수하고 있는 청주시가 헛돈을 쓴 셈이 됐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청주시는 18억 8천만 원을 들여 청주 야구장에 인조잔디를 새로 깔고 안전펜스 등을 교체하는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7년 50억 원을 시작으로 42억, 10억, 28억 등 올해 예산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174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경기를 배정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청주 야구장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청주시 측이 최근 한화 이글스 구단 관계자를 만나고 왔는데 내년에 개장하는 대전 새 야구장의 점포 계약 때문에 청주 경기 배정이 어렵다는 식의 답변을 들은 겁니다. 팬들을 위해서 좀 가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경영진하고는 한번 얘기는 해본대. 한화 이글스는 그동안 청주에서 경기를 치를 때마다 대전구장에 입점한 음식업체 등 20곳의 점포에 대한 보상을 감수해왔습니다. 광고 비용까지 합산하면 한 경기당 수억 원에 달합니다. 만약 내년에 2만석 규모의 새 야구장이 건립될 경우 대형 점포가 들어서고 티켓 수익료 차이까지 따지면 구단의 손해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청주시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며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하나 측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청주 하나 팬을 위해서는 계속 올 거라고 생각은 한 거예요, 저희는. 하지만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실제 내년 경기 유치에 실패하면 청주시는 예산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중앙호수공원에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 저어새 100여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노랑부리 저어새가 서산 도심에 이렇게 많이 찾아온 건 처음이라는데요. 생태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됩니다. TJB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도심 한복판에 한 무리의 새떼가 내려앉았습니다. 평평한 주걱 모양의 부리를 물속에 넣고 휘저으며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새하얀 깃털과 까만 다리, 긴 주걱 모양의 노란 부리가 특징인 노랑부리 저어새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 저어새 100여 마리가 이번 겨울 서산 도심 호수공원에 찾아왔습니다. 먹이를 먹는 모습도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천연기념물이 이런 도심 속에 찾아왔다는 거는 좀 행운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너무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약 6만 개체 정도가 서식하는 노랑부리 저어새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매우 드문 겨울 철새입니다. 드문드문 몇 마리씩 무리지어 찾아온 적은 있지만 올해처럼 많이 찾아온 건 처음입니다. 호수공원의 수심이 먹이 활동에 적당하고 수질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먹이가 될 수 있는 개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수질이 개선되면서 노랑부리 저어새 먹이가 될 수 있는 미꾸라지 같은 것들이 수가 늘어났고요. 또한 수심이 노랑부리 저어새가 서식하기 위한 적당한 환경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여기 많이 다니는 곳이지만 새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서산 천수만 해도 기러기 17만 마리가 찾아왔고 최근에는 큰 고니와 흰꼬리 수리 같은 맹금류 등 다양한 겨울 철새들이 털을 잡고 있습니다. 생태 회복의 긍정적 신호로 분석되고 있는 겨울 철새들의 반가운 방문. 가까이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는 등 겨울 철새들과 공존을 위한 탐조 에티켓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진천군이 9년 연속 투자 유치에 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진천군은 이번 달 말 기준으로 13개 기업과 1조 1,641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16년 이후 누적 투자 유치액은 13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진천군은 현재 조성 중인 테크노와 메가 스마트 복합산단에 이어 진천 초평과 장관 일반산단의 사업 승인도 마쳤습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어제부터 일본의 삿포로 노선을 신규 취항했습니다.
청주공항에서 일본 신치토세 공항에 오가는 이 노선은 매일 한 차례 왕복 운항하며 오전 7시 50분 청주공항을 출발하고 오후 2시 45분에 청주에 도착합니다. 에어로케이의 이번 노선은 9번째 국제 노선입니다. 다음 달 청주페이의 인센티브 한도가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7%인 인센티브 지급 비율을 적용하면 3만 5천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의 다음 달 청주페이 인센티브 예산은 19억 2천만 원가량입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